말하기 껄끄러운 그 이름, 해리포터에 볼드모트가 있다면 현실 세계엔 히틀러가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수천만이 사망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오히려 정치인보다는 허황된 꿈만 가득한 불황자였던 히틀러가 어떻게 성장해 유럽을 휘어잡는 거대학이 되었는지, 그의 생애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 2차 세계대전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히틀러는 딱히 잘난 점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으나 공무원을 자유를 빼앗긴 채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라거나 서류 양식이나 채우면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 히틀러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대들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학교를 전전했는데 13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폐출혈로 사망하고 16세 무렵 다니던 학교도 완전히 졸업한 뒤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되려고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겐 성직자가 되려고 했거나 화가나 건축가가 되려고 하는 등 그의 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16세의 정치에 사로잡히기 전까진 말이죠. 지금이야 워낙 높은 그의 악명 덕에 그가 생전에 그렸던 그림이 퀄리티에 비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긴 하지만 지금의 시선에서도 전문가들은 히틀러의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은 아니라고 평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이전 학교에서 받았던 변변치 않은 성적도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마음만 품었지 19세가 되고 어머니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육체노동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이따금 집 나르기,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눈 치우기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삼류화가로서 가구점이나 벽장식을 파는 상인에게 그림을 팔아 소소한 푼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그가 달성한 예술적 성취의 전부였으나 그는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예술가로 칭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진 빈에서 불황자로 지내며 노숙인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무료급식소를 단골처럼 드나들던 히틀러에겐 점점 새로운 이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 철권으로 다른 민족을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고 다른 민족과 화합을 중요시하던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을 증오했습니다. 이는 곧 이후에 그가 만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를 창설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젊은 시절 다른 정치인들을 살펴보며 대중을 휘어잡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죠. 히틀러는 이렇게 배운 웅변수를 무료급식소나 빈민굴 모퉁이를 돌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후 1913년 화가도 건축가도 되지 못한 그는 빈을 떠나 항상 동경하던 독일로 이주해 뮌헨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무일푼에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나타났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실 1차 세계대전이 바로 히틀러가 뮌헨으로 옮겨온 지 1년 만인 1914년에 발발한 것입니다. 독일군에 자원 입대한 그는 주변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편지나 선물도 전혀 오지 않았고 휴가를 낸 적도 없었으며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여성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은 아주 좋아서 그가 속했던 연대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와중에도 살아남아 2차례나 무공 훈장을 받았죠. 당시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막강한 자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거의 모든 생산이 유대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세력을 형성했는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죠. 전쟁 중 부상으로 베를린 인근에서 치료를 받았던 히틀러의 눈에는 전장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모든 사무직을 꿰차고 있는 병역 기피자 유대인들은 그저 파국의 징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독일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국내의 반역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아는 히틀러의 모습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맥, 돈, 직업 경력도 없는 히틀러가 정치 경험도 없이 정치에 뛰어들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선 뮌헨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며 국왕이 퇴위했고 표면상으로는 공화국으로 바뀐 듯 보였으나 도시 곳곳에서 혁명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군주제 지지자들, 공산주의자들, 군인들이 뒤섞여 서로가 정권을 차지하려고 싸웠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히틀러는 계속 육군에서 일했습니다. 잠시 들어섰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독일 육군은
병사들에게 보수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정치 교육을 시작했으며 일처리도 잘하고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히틀러는 상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육받는 병사에서 교육하는 교관이 되었는데 정치의 세계에서 처음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1919년 하루는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미넨의 작은 정치단체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노동자단체는 사회주의 성향을 띠었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이 단체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을 만들었고 얼마 못 가서 사라지곤 했기에 이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리공 드렉슬러라는 사람이 당에 대한 설명이 담긴 소책자를 그에게 건넸고 이를 읽었을 땐 당의 성향이 그의 이념과 너무나 닮아 묘하게 끌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물론 초라한 남자들 몇 명이 모여 공금이랍시고 푼돈 몇 푼을 모은 이 단체에 가입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잘것없는 단체이기에 히틀러가 영향을 발휘하기 쉬울 수도 있었죠. 마침내 결단을 내린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 위원회의 7번째 위원으로 등록됩니다. 이 노동자당에는 훗날 히틀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른스트 램 대위로 나치의 첫 무력단체인 나치 돌격대 SA를 키워냈고 1934년까지 돌격대를 지휘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디트리히 에카르트로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그는 히틀러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인맥을 동원해 당의 자금의 보탬이 되는 부자들이나 히틀러의 측근이 될 인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이 국가 사회주의를 창시하고 하나의 세력이 되어갔으나 뒷골목 불황자 사교 모임에 불과했던 단체가 강력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갓 30대에 접어든 무명의 정치인 아돌프 히틀러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아예 돈을 긁어모아 대규모로 초대장을 찍고 지역 신문에 광고도 실어 100여 명의 사람들을 집회장에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들 앞에서 30분간 연설을 했고 그들은 히틀러가 그동안 만져본 적 없던 큰 돈인 300마르크나 기부금으로 내었습니다. 이어서 1920년이 되며 히틀러는 당의 선전 부문을 넘겨받고 동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례 없는 대규모의 집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독일 노동자당은 비로소 줄여서 나치라 불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음 화에서는 1920년을 전후한 히틀러의 생활과 독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녹음해서 어때요? 발음이 자꾸 꼬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 다른 게 꼬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가 꼬이는데요? 뭐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 자네 인생을 꼬아주는 수가 있어. 이번 캐릭터도 내가 열심히 그 회사에서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나서 힘들게 그려줬는데